형부,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저는 처제를 있는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저 역시 너무 오래 기다렸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이 저의 인생의 큰 파도가 될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아내의 여동생, 처제의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다가 그대로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구급차가 오기도 전에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누구보다 빨리 가서 처제를 살폈습니다. 제 이름은 박경수이고 올해 48입니다. 서울 외곽에서 작은 물류 창고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그럭저럭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하겠지만 그건 제 속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배송 물량 체크하고 밤 11시에야 집에 들어오는 삶이 벌써 15년째입니다. 이 일은 저에게 꿈의 실현이 아니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생존 그 자체였으니까요. 저희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떨어진 뒤였습니다. 창고 마감하느라 늦었거든요. 복도 가득 싸늘한 향 냄새가 퍼져 있었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상주 쪽으로 가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선이 구석 의자 쪽으로 향했죠. 거기 진아가 있었습니다. 처제였어요.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의자에 앉아 마치 세상에서 혼자 떨어져 나온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39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작아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 부은 눈, 힘없이 무릎 위에 놓인 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처제는 결혼한 지 6년이 되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 2년 차에 유산을 겪은 후로 다시 임신이 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에 걸렸을까요? 남편한테 아무것도 못 주고 보냈다는 죄책감이 얼굴에 그대로 박혀 있었어요. 장례식 사흘 동안 저는 주로 바깥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조문객 주차 안내하고 부족한 물품 사러 나가고 장지 예약 확인하는 일들이었죠. 그러면서도 자꾸만 진아 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밥은 먹고 있나, 물은 마시고 있나, 화장실은 다녀왔나. 그런 것들이 신경 쓰였어요. 49제 날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풀린 자리였죠.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으며 고인을 추억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아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여보, 우리 동생 진아 말이에요. 아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요즘 아예 집 밖을 안 나온대요. 내가 가면 더 울기만 하고 전화해도 받질 않아요. 당신이라도 가끔 들러서 밥이라도 좀 먹이면서 챙겨줘요. 진아가 당신 말은 그래도 잘 듣잖아요. 저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형부로서 당연히 돌봐줘야지. 그때만 해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동생 같은 처제를 챙겨주는 거라고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제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상상조차 못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진아 혼자 있으면 무슨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자주 들러줘요. 걱정 마. 내가 챙길게.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도리를 다하려는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진아의 그 작고 외로운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며칠 후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진아는 지금 밥을 먹고 있을까? 혼자서 뭘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배송 나가는 길에 한번 들러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저 형부로서 처제를 챙기는 일. 누가 봐도 당연하고 떳떳한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부터 이미 뭔가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몰랐어요.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그 끝이 어디일지. 49제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편이 자꾸 처제 쪽으로 향했어요. 창고에서 박스를 포장하다가도 배송 트럭을 몰다가도 문득 생각났습니다. 진아는 지금 밥을 먹고 있을까? 혼자서 뭘 하고 있을까? 새벽 5시에 일어나 창고로 향하는 길, 편의점 불빛이 유난히 환하게 느껴졌어요. 들어가서 죽 몇 개와 간단한 반찬, 과일을 샀습니다. 별건 아니었어요. 그냥 먹기 쉬운 것들로만 골랐죠. 창고에 도착해서 깨끗한 박스에 담고 테이프로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오전 배송을 마치고 점심때쯤 진아 아파트 쪽으로 핸들을 돌렸어요.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왜 떨리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음식 좀 갖다 주는 건데 말이죠. 아파트 앞에 차를 세우고 박스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6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니 숨이 찼어요. 처제의 집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한 10초쯤 기다렸을까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안쪽에서 인기척은 느껴졌어요. 누군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제, 나 형, 밥 좀 가져왔어. 목소리를 낮춰서 불러봤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내 말대로 요즘 아예 사람을 안 만나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박스를 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 박스 윗면에 글씨를 썼어요. 버려도 좋다. 그래도 한 번은 먹어봤으면 한다. 형부가.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스를 한 번 더 쓰다듬고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뒤돌아보니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틀 뒤 또 음식을 챙겨갔습니다. 이번엔 미역국과 밥, 김치 몇 가지였어요. 역시나 문은 열리지 않았죠. 그냥 문 앞에 놓고 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배송 마치고 저녁 8시쯤 처제 집 앞을 지나갔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번엔 문 앞이 깨끗했습니다. 박스가 없었어요. 가슴이 확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열어는 봤구나. 먹었는지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박스는 치운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배송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시간은 거의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처제 아파트 쪽으로 차를 몰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요. 6층 계단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올라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한 번만 올라가 보기로 했어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는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계단 난간을 잡고 올라가는 척했죠. 그런데 모퉁이를 돌아 나타난 사람이 처제였습니다. 헐렁한 회색 트레이닝복에 낡은 슬리퍼를 신고 손에는 작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머리는 대충 묶었고 얼굴은 여전히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곱게 생긴 얼굴이더군요. 처제가 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눈이 동그래지면서 입술이 살짝 벌어졌어요. 형부 여기까지 오셨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안 해서 그런 걸까요? 근처 배송 왔다가 그냥 올라와 봤어.
밥은 먹고 있어? 저는 최대한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처제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쓰레기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내 형부가 갖다 주신 거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다행이네. 혹시 버린 건 아니고? 아니에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처제가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슬픔이 묻어있는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은 웃음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럼 됐다. 몸 챙기고 밥 꼭 먹어. 알았지? 네, 형부. 처제는 고개를 숙이며 쓰레기 봉투를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더 작아 보였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고 그냥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처제가 계단 위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 고마움 같은 게 어려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처제의 얼굴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본 것 같았어요. 차에 돌아와 시동을 걸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고 있구나. 쓰레기도 버리러 나오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건가.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처제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는 게, 형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정말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배송 중이었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을 보니 처제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형부, 지난번에 놓고 가신 미역국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제가 먼저 연락을 해온 거예요. 계단에서 마주친 이후 처음이었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천만에.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답장은 금방 왔어요. 네,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한 줄을 더 보냈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밥 같이 먹을까? 반찬 좀 가져갈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 후회가 됐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제안이 아니었을까? 혹시 처제가 싫어하는 건 아닐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10분쯤 지나서 답이 왔습니다. 네, 좋아요. 형부. 그날 저녁 저는 창고 일을 평소보다 일찍 마쳤습니다. 마트에 들러서 처제가 좋아할 만한 반찬들을 샀어요. 불고기, 나물 몇 가지, 과일까지. 장을 보면서도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7시쯤 처제 집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이번엔 바로 대답이 들렸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처제가 문가에 서 있었어요. 이번엔 좀 더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요. 얼굴에 붓기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부. 들어간다.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안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도 닦여 있고 소파 위에 놓인 이불도 개켜져 있었습니다. 처제가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앉으세요. 밥 차릴게요. 처제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가서 가져온 반찬들을 꺼냈어요.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형부는 앉아 계세요. 괜찮아. 같이 하자. 우리는 함께 식탁을 차렸습니다. 밥을 담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작은 그릇에 덜어냈어요. 처제가 숟가락을 놓을 때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먹는 게 떨리는 걸까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제가 밥그릇을 들어 한 숟가락 뜨더니 천천히 입에 넣었어요.
씹는 동작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맛있어요. 처제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많이 먹어. 너 많이 말랐어. 네, 먹을게요. 처음엔 별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을 마시는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그런데 조금씩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요즘은 좀 어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글쎄요. 낮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밤만 되면 자꾸 생각이 나요. 남편이랑 같이 밥 먹던 모습, 같이 TV 보던 모습, 그런 게 자꾸 떠올라요. 처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럴까요? 그럼. 사람은 적응하게 되어 있어. 처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그릇을 들었어요. 그런데 국물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눈가가 빨개지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형부. 자꾸 이래요. 괜찮아. 울어도 돼. 눈물이 국그릇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동그란 물방울이 국물 표면에 퍼지며 사라졌죠. 처제는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찍습니다. 저 아이를 못 가졌잖아요. 남편한테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그게 너무 미안해요. 그건 처제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몸을 더 챙겼어야 했는데 유산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병원도 제대로 안 다녔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우리 둘이서 잘 살면 된다고 했지만 전 알았어요. 남편도 아이를 원했다는 거. 처제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휴지를 뽑아서 건넸어요. 처제, 그건 처제 탓이 아니야. 아무도 널 탓하지 않아. 처제는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남편 친구 중에 한 명이 가끔 연락 와요. 갑자기 화제를 바꿨어요. 그냥 안부 묻는 정도예요. 제가 이렇게 된 걸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남편이랑 친했던 친구거든요.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그래도 주변에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니 다행이네. 네, 그래도 형부만큼은 아니에요. 처제가 저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릇을 씻으면 처제가 옆에서 헹구고 물기를 닦았어요. 나란히 서서 일하는데 처제 어깨가 제 팔에 가끔 스쳤습니다. 그때였어요. 처제가 갑자기 그릇을 내려놓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부 아니었으면 저 그대로 무너졌을 거예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을 닦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처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정말요? 그럼.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남편도 그걸 바랄 거야. 처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제 손이 처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그 떨림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작고 여린 어깨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처제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처제한테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동시에 마음 한편이 묘하게 무거워졌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처제 집을 자주 찾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쯤 배송 끝나고 들렀어요. 처음엔 밥을 챙겨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죠. 처제를 보지 않으면 하루가 허전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어요. 배송을 마치고 처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치킨 한 마리와 맥주 몇 캔이 들려 있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처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편한 집 옷차림이었어요. 회색면 원피스 같은 거였는데 무릎까지 오는 길이었습니다. 머리는 높이 묶었고 얼굴엔 화장기가 없었죠. 하지만 그래도 곱게 생긴 얼굴이었어요. 형부, 비 맞았어요? 조금. 괜찮아. 거실로 들어가니 TV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제가 보던 중이었나 봐요. 테이블 위에는 물컵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치킨 먹자. 맥주도 가져왔어. 네, 좋아요. 처제가 부엌에서 접시며 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치킨을 뜯기 시작했어요. TV에선 연예인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우리는 별로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경 음악처럼 흘러가게 두었죠. 형부, 오늘 일 많이 힘드셨죠? 뭐, 평소랑 비슷해. 넌 오늘 뭐 했어? 집 정리 좀 하고 TV 보고 그게 다예요. 처제가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젖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가늘고 하얀 목이었습니다. 요즘은 좀 나아졌어? 네, 형부 덕분에요. 형부가 자주 와주셔서 많이 의지가 돼요. 처제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9시가 넘어갔습니다. 맥주캔은 어느새 3개가 비었고 치킨도 거의 다 먹었어요. 처제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술이 약한가 봐요. 형부, 저 졸려요. 처제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자. 나 정리하고 갈게. 아니에요. 형부랑 조금만 더 있고 싶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처제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더니 눈을 감았어요. 긴 속눈썹이 볼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잠깐만 눈 좀 붙일게요. 응, 자. 저는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치킨뼈를 비닐봉지에 담고 캔을 모으고 접시를 개수대에 가져다 놓았어요. 설거지를 하고 나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처제가 완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기댄 채 고개가 옆으로 꺾여 있었어요.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고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담요를 덮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파 옆 바구니에서 얇은 담요를 꺼냈어요. 펼쳐서 처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제의 숨소리, 코끝으로 들어오는 은은한 샴푸 향기, 느리게 오르내리는 가슴, 목덜미에서 쇄골로 이어지는 하얀 피부선, 담요를 펼친 채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냥 덮고 가면 되는데 왜인지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이 처제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잠든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긴 속눈썹, 오똑한 콧날, 작은 입술. 모든 게 섬세하고 곱게 생겼습니다. 시간이 늘어진 듯 했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음만 작게 들렸어요. 제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게 스스로 느껴졌습니다. 담요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제 몸이 어색하게 긴장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박경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처제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처제의 원피스 끝단이 무릎 위로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얀 종아리가 드러나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머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몸은 따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처제가 눈을 떴어요. 약간 풀린 눈동자였지만
상황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처제와 제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황급히 담요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아, 미안. 그냥 덮어주려다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제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소매를 잡았어요. 가볍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형부.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밤만 안아주면 안 돼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그냥 사람 품이 너무 그리워서요. 처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 이성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가 멈췄어요. 그러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겨우 그 말만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더 힘들어도 괜찮아요. 처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그냥 안아만 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처제를 끌어안았어요. 처제 몸이 제 품에 쏙 들어왔습니다. 작고 가벼웠어요. 처제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셔츠 너머로 느껴졌어요. 형부. 처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어요. 처제 눈동자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짧고 떨리는 키스였어요. 처제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제 심장은 귀 옆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를 내며 뛰었습니다. 더 깊어지려는 찰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몸을 떼어냈어요. 안 돼. 그 말만 남기고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대충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형부. 뒤에서 처제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거의 도망치듯이요.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에는 여전히 처제의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처제를 여자로 본 거야. 나는 유부남이고 처제는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자기 혐오가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솔직한 마음도 부인할 수 없었어요. 방금 그 순간이 좋았다는 걸, 더 깊이 키스하고 싶었다는 걸, 다음에 처제를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하지? 사과를 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넘어가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 제가 처제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거요. 며칠 동안 서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바쁘게 배송을 잡았어요. 처제 집 근처는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그 아파트 쪽만 지나가도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밤마다 그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처제의 모습, 떨리던 손, 입술이 닿던 그 순간, 눈을 감으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처제의 체온, 샴푸 향기, 가빴던 숨소리까지. 아내와 나란히 누워 있어도 제 머릿속은 처제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 차려야 하는데, 100번을 되뇌어도 소용없었어요. 나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창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처제한테서 온 메시지였거든요. 형부, 그날 일 제가 더 미안해요. 형부 탓 아니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답장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임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핸들을 잡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처제 집 쪽으로 차를 몰았어요. 가면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밤 9시쯤 처제 집 앞에 도착했어요. 차 안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올라가야 하나, 그냥 돌아가야 하나. 결국 차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처제가 서 있었어요. 흰색 면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한쪽으로 늘어뜨렸고 얼굴엔 화장기가 없었죠. 하지만 그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형부.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나 봅니다. 들어가도 될까?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테이블 위엔 물컵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소파에 앉으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처제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형부, 저 때문에 힘드시죠? 처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 형부 표정 보면 알아요. 제가 이상한 부탁을 해서.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선을 넘었어. 내가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그날 밤 형부가 저를 보는 눈빛 느꼈어요. 그리고 솔직히 싫지 않았어요. 처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떨렸어요. 진아야. 형부, 전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형부는 언니 남편이고 전 형부 처제고. 하지만 처제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남편 떠나고 나서 저 혼자인 게 너무 힘들어요. 밤마다 무서워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무섭고. 근데 형부가 오면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고백해야 할 것 같았어요. 나도 외로웠어. 처음으로 입 밖에 내는 말이었습니다. 아내랑 신혼 초엔 자주 붙어 있었어. 근데 나이가 들면서 아내가 힘들어 하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그만하자는 말이 늘어났어. 나도 이해했어.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잖아.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 괜찮거든. 몸이 반응하는데 그걸 어디 둘 곳이 없었어. 그냥 일하고 술 마시고 자고. 그렇게 몇 년을 버텼어. 근데 너를 보니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제가 천천히 제 쪽을 돌아봤어요. 형부도 혼자였네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눈빛만으로 알 수 있었어요. 진아야, 나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마지막 경고를 하려 했습니다. 한 번 넘기 시작하면 감당 못할지도 몰라. 멈출 자신이 없어. 처제는 그 말을 한참 곱씹었습니다. 컵을 꼭 쥔 손이 조금씩 떨렸어요. 그러더니 의자에서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그럼 제가 감당해 볼게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도망만 다니고 싶진 않아요. 형부가 필요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저 혼자가 아니고 싶어요. 처제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등을 감쌌습니다. 뜨거웠어요. 그 체온이 손목을 타고 팔을 타고 가슴까지 번져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처제와 눈높이가 맞았어요.
처제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형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처제를 끌어안았어요. 작고 가벼운 몸이었습니다. 처제가 제 등에 손을 올렸어요. 손이 옷을 움켜쥐는 게 느껴졌습니다.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숨이 섞였어요. 처제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이번엔 지난번처럼 멈추지 않았어요. 깊고 간절한 키스였습니다. 처제가 제 목을 감쌌어요. 저는 처제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처제의 떨림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키스가 길어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처제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더 가까워졌어요. 진아야. 네, 형부. 말이 끊기고 숨만 남았습니다. 처제의 체온이 뜨거웠어요. 제 몸도 뜨거워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소파에서 바닥으로, 바닥에서 방 쪽으로. 동선이 천천히 바뀔 때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커튼 틈으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들어왔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윤곽만 보였습니다. 형부, 떨려요. 나도 떨려. 처제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을 들여다봤어요. 후회 안 하실 거죠?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멈출 수가 없어. 저도요.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처제를 안고 있으면 제가 다시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남편을 잃고 완전히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을 테니까요. 말이 사라지고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가쁘고 뜨거운 숨, 땀에 젖은 이마, 서로를 꼭 끌어안은 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창밖이 어두워질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나란히 누워 숨을 고를 때였어요. 처제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형부,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뭐가? 이렇게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기분. 남편한테도 느껴보지 못한 거예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내와는 오래전부터 이런 교감이 없었어요. 나도 그래. 처제를 더 꽉 안았습니다. 처제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진정되어 가는 고동 소리. 형부,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네,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체온만 느끼면서요. 그날 밤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처제도 저도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제 하루 루틴에는 한 줄이 더 생겼습니다. 가능하면 처제 집 앞을 지나갈 것. 아니, 지나가는 게 아니라 들를 것이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배송을 나갔습니다. 오전 일을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핸들이 처제 집 쪽으로 향했어요. 근처에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 길이라서 밥 챙겨주려고. 매번 다른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처제를 보고 싶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2~3번이었습니다. 그게 나흘에 1번이 되고 사흘에 1번이 되고 어느새 거의 매일 들르게 됐어요. 처제도 제가 오는 시간을 알게 됐는지 점심때쯤 되면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부, 오늘 오세요? 그 짧은 문장에 가슴이 뛰었어요. 답장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응, 곧 갈게. 처제 집은 낮과 밤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에는 어둡고 은밀한 공간이었다면 낮에는 햇빛이 가득한 평범한 집이었어요.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 거실에 널린 빨래, 창문 너머로 들리는 아이들 소리. 그런 일상적인 것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날은 같이 밥을 해 먹었어요. 처제가 국을 끓이면 저는 밥을 짓고 제가 반찬을 썰면 처제가 상을 차렸습니다.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죠. 식탁에 마주 앉아 숟가락질을 하다 눈이 마주치면 둘 다 웃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어떤 날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만 봤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연예인들이 떠들고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처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손가락 사이로 느껴지는 체온, 가끔 손등을 쓰다듬는 엄지손가락. 그것만으로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어떤 날은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처제가 설거지를 하면 저는 옆에서 물기를 닦아줬어요. 부엌이 좁아서 어깨가 자주 부딪혔습니다. 부딪힐 때마다 처제가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좋았습니다. 이 패턴 자체가 중독이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처제 생각이 났어요. 오늘은 뭘 해줄까? 뭘 먹고 싶어 할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루 종일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창고에서 일을 하다가도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처제는 지금 아침 먹고 있을까? 12시. 점심은 뭘 먹을까? 2시. 낮잠 자고 있을까? 시간이 가는 게 느렸어요. 빨리 일을 끝내고 처제한테 가고 싶었습니다. 배송 중에 휴대폰이 울리면 심장이 뛰었어요. 처제한테서 온 문자일까 봐요. 실제로 처제 이름이 뜨면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어요. 사장님, 요즘 기분 좋은 일 있어요? 아, 그냥. 별일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처제 집에 갔는데 처제가 감기에 걸렸더군요. 코가 빨갛고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형부, 미안해요.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괜찮아. 내가 돌봐줄게.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사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죽도 샀어요. 처제를 소파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물을 끓여서 약을 먹였어요. 형부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말고. 처제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뜨거웠어요. 열이 있었습니다. 찬물에 수건을 적셔서 이마에 올려줬어요. 고마워요, 형부. 천만에. 푹 쉬어. 처제가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줬어요. 처제가 제 손을 꼭 쥐고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틀 뒤에는 처제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얼굴이 환했어요. 형부 덕분에 금방 나았어요. 다행이다. 이제 괜찮아? 네, 완전히 좋아졌어요. 그날은 처제가 요리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를 먹는데 맛있었습니다. 형부, 맛있어요? 응, 맛있어. 다음엔 또 뭐 해드릴까요?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처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처제와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처제 어깨에 제 팔을 두르고 편하게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처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켜졌어요. 발신자 이름이 보였습니다. 준혁이 오빠. 제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처제가 휴대폰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형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오빠. 목소리가 밝았어요. 응, 잘 지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요? 다음 주쯤이요? 네, 그때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처제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제 쪽을 봤어요. 남편 친구예요. 가끔 안부 전화 와요. 그래.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그래도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니 좋네. 네, 고마운 분이에요. 남편이랑 대학 때부터 친구였대요. 처제는 별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뭔가 작은 가시 같은 게 박혔어요. 준혁이 오빠, 다음 주에 만날 수도 있다는 말. 처제가 환하게 웃던 목소리. 영화가 계속 흘러갔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제는 다시 제 어깨에 기댔어요. 하지만 조금 전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형부, 영화 재미없어요? 아니, 재밌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남자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처제 주변에도 남자가 있다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처제는 아직 젊고 아름다운 여자니까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질투를 하는 거지. 나는 유부남이고 아내가 있는 사람이잖아. 처제한테 어떤 권리도 없어. 그냥 금지된 관계일 뿐이야.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처제를 독차지하고 싶었어요. 다른 남자가 처제를 보는 것도, 처제가 다른 남자와 웃는 것도 싫었습니다. 이미 저는 처제한테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중독된 거죠.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요. 그날은 예고 없이 처제 집을 찾았습니다. 평소처럼 문자를 먼저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깜짝 방문하고 싶었거든요. 처제가 놀라며 좋아할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배송을 일찍 끝내고 근처 마트에 들러 과일을 샀습니다. 처제가 좋아하는 딸기였어요. 비닐봉지를 들고 아파트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쯤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위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와 남자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4층, 5층을 지나 6층에 거의 도착했을 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제 집 문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계단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왜 숨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또 연락할게요, 오빠. 처제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편안한 톤이었어요. 그래, 몸조리 잘하고. 시간 되면 또 올게.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저음의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계단 난간 뒤에 숨어 조심스럽게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남자가 현관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청바지에 편한 니트를 입고 있었죠. 집에 온 듯한 편안한 차림이었어요. 처제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밝은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뒤로 묶었고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남자를 배웅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조심해서 가요. 응, 들어가. 추워. 남자가 손을 흔들며 계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5층으로 내려가 몸을 숨겼어요. 남자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정갈하고 고급스러운 향이었습니다. 남자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든 딸기 봉지가 땀에 젖어 있었어요.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제 집 문은 이미 닫혀 있었어요. 초인종 앞에 섰습니다. 손이 올라갔다가 멈췄습니다. 누를 수가 없었어요. 방금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습니다. 남자의 편안한 차림새, 처제의 밝은 미소, 자연스러운 배웅, 또 올게라는 말. 저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처제가 혹시 문을 열까봐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아까 그 남자. 그게 누구지? 처제가 말하던 남편 친구인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누군가인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전화 통화 목소리로만 듣던 존재가 실제로 처제 집을 드나들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편하게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움직였지만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렸어요.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나운서가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한 글자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처제 주변에 있는 많은 남자 중 하나였던 건가? 그 생각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한 건 나 혼자였나? 처제한테는 나 말고도 기댈 사람이 많았던 건가?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의자에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직원이 들어와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아, 괜찮아. 좀 피곤해서. 무리하지 마시고 쉬세요. 응. 직원이 나갔습니다. 저는 책상에 팔을 괴고 머리를 숙였어요. 그 남자의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키 큰 체격, 편안한 옷차림, 은은한 향수 냄새, 그리고 처제의 밝은 얼굴. 질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자기 혐오도 함께 올라왔어요. 웃기지 마, 박경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넌 유부남이야. 넌 원래부터 누군가의 남편이었어. 집에 가면 아내가 있는 사람이야. 무슨 자격으로 질투를 하는 거야. 하지만 가슴속 불덩어리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제가 처제한테 어떤 권리도 없다는 걸. 처제의 삶을 간섭할 수 없다는 걸. 그래도 화가 났어요.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역겨웠어요. 나는 매일 아내를 속이고 있잖아. 아내 몰래 처제를 만나고 안고 키스하고. 그러면서 무슨 자격으로 처제를 의심하냐고요. 모순이었습니다. 이 모순이 저를 더 비틀어 놓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처제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형부, 오늘 안 오세요? 보고 싶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그리워졌어요.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어서 씻고 와요. 응. 밥을 먹었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오늘 표정이 안 좋네. 아니, 그냥 좀 피곤해. 무리하지 말아요. 건강이 제일이잖아요. 알았어. 아내는 착했습니다. 저를 걱정해주고 챙겨주고 믿어줬어요. 그런 아내를 매일 배신하고 있는 제가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두 여자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아내와 처제. 둘 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삶의 안정이었어요. 2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죠. 하지만 더 이상 제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처제는 제 욕망의 대상이었어요. 함께 있으면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처제도 완전히 제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 남자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처제 주변에도 다른 남자들이 있다는 걸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 남자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처제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 상상됐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나는 처제한테 뭐지? 외로울 때 찾는 사람, 남편 대신 채워주는 존재, 아니면 여럿 중 하나?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처제한테 빠져 있었고, 그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처제 집에 가지 않았어요.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처제한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읽고도 답을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내가 국을 휘젓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동생 진아 말이야.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외국으로 공부하러 떠난대요. 숟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어요. 뭐, 갑자기, 언제부터 그런 얘기했어? 이번에 유학 프로그램에 붙었나 봐요. 다음 주에 출국한대요. 아내는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관심 있던 공부였나 봐. 여기 있으면 남편 생각만 날 것 같아서 멀리 가보고 싶대요. 잘된 일 아니에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 잘됐네. 좋은 기회네.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밥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배불러? 응,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처제가 떠난다고요. 다음 주에요. 밤 11시가 넘어갔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었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만 밝게 빛났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처제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형부, 잠 안 주무시죠? 저 집 앞에 와 있어요.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떠나기 전에 꼭 한 번만 뵙고 싶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집 앞이라고요?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아파트 앞 가로등 아래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작은 실루엣. 처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용히 옷을 입고 현관으로 갔어요. 아내의 숨소리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비상구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1층까지 내려갔어요. 비상구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처제가 건물 옆에 서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형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제 얼굴이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났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나 봐요. 여기서 얘기하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자. 비상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쯤 올라가서 멈췄어요. 2층과 3층 사이 계단 참이었습니다. 희미한 비상등 불빛만 깜빡였어요. 외국 간다고? 왜 말 안 했어?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형부가 연락을 안 받으셔서. 그 남자. 처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부 그날 왔었어요? 응.
문 앞까지 갔다가 남자가 나오는 걸 봤어. 그냥 돌아왔어. 처제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형부, 그 사람 그냥 남편 친구예요. 저를 여자로 보는 사람 아니에요. 저를 그렇게 안아준 사람은 형부밖에 없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떠나려고 해? 떠나야죠. 처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형부, 전 요즘 매일 밤 형부 생각해요. 형부 목소리, 형부 체온, 형부 품. 자꾸만 생각나서 미칠 것 같아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언니는 제 친언니예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 언니 남편을 매일 그리워하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처제가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요. 멀리 가면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말이 끊겼습니다. 근데 뭐? 떠나기 싫어요. 형부 곁에 있고 싶어요. 매일 형부 보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만 들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너 안 본 며칠이 1년 같았어. 미칠 것 같았어. 근데 나도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참았어. 형부. 근데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으니까 다 소용없어. 보내기 싫어. 처제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형부, 저 떠나요. 꼭 떠날 거예요. 근데 떠나기 전에 처제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로 젖은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형부를 안고 싶어요. 딱 한 번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처제를 끌어안았어요. 처제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형부,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도 미칠 것 같았어. 처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가까웠어요. 뜨거운 숨이 섞였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이번 키스는 달랐어요. 절박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처제가 제 목을 감쌌어요. 저는 처제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처제의 떨림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형부, 형부. 처제가 제 이름을 부르며 더 꽉 안았어요. 저는 처제를 벽 쪽으로 몰았습니다. 차가운 벽에 처제 등이 닿았어요. 진아야. 네, 형부. 이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모든 걸 더 강렬하게 만들었어요. 다시는 이렇게 안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몸 전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여기서요? 처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지막이잖아. 누가 오면 어떡해요? 조용히 해야 해. 소리 내면 안 되는 거죠? 응. 절대로. 처제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섭지만 더 떨려요. 들킬까봐 불안한데 이 긴장감이 오히려 더 미치겠어요. 그 말에 저도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계단은 좁았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벽, 딱딱한 쇠난간, 언제든 누군가 올라올 수 있는 개방된 공간. 위층에서 문만 열려도 다 들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마지막이라는 절박함이 모든 이성을 태워버렸습니다. 처제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처제가 제 등을 긁었어요.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형부, 누가 올 것 같아요. 괜찮아. 조용히만 해. 안 돼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참아야 해. 하지만 참기 힘들었습니다. 둘 다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 간절하게 서로를 원했거든요.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만 귀에서 쿵쾅거렸어요. 발소리가 복도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계단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형부, 무서워요. 근데 처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긴장감이 더 미치겠어요. 들키면 안 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다시 닿았어요. 차가운 벽에 등이 닿는 감촉. 쇠난간이 손에 닿는 차가움. 비상등이 깜빡일 때마다 스치는 실루엣. 참으려 해도 새어나가는 가쁜 숨. 형부,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처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처제를 더 꽉 안았습니다. 처제도 저를 놓지 않으려는 듯 꽉 붙잡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어요. 차가운 계단, 위험한 공간, 언제든 들킬 수 있는 상황. 그 모든 게 오히려 이 순간을 더 강렬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한 채 벽에 기댔어요. 가쁜 숨을 고르며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부. 처제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헤어지기 싫어요. 떠나기 싫어요. 나도. 보내기 싫어. 근데 가야죠. 안 가면 우리 둘 다 망가져요. 알아. 처제를 더 꽉 안았습니다. 이 품을 놓으면 영원히 잃을 것 같았어요. 형부, 저 잊지 말아요. 못 잊어. 평생 못 잊을 거야. 저도요. 평생 형부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추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처제가 천천히 몸을 떼어냈어요. 옷을 정리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야죠. 진아야. 형부도 언니한테 잘해주세요.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대신 미안해요. 미안한 건 나야. 처제가 제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꽉 쥐었어요. 그리고 놓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형부. 사랑했어요. 처제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다가 주먹을 쥐었어요. 잡을 수 없었습니다. 잡아서는 안 됐어요. 처제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1층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차가운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처제의 체온이 아직 피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사흘 후 아내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진아 공항 사진이야. 밝게 웃네. 화면 속 처제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나 봐요. 잘 됐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내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처제 생각뿐이었습니다.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견디기 힘들었어요. 매일 밤 천장을 보며 처제를 떠올렸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가 말했어요. 진아가 수업 재밌대. 친구들도 생겼대. 그래, 잘 됐네. 2주일 후엔 더 구체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여기저기 다닌대. 사진 봐. 여기 같은 반 친구래. 사진 속 처제 옆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달 후 결정타가 왔습니다. 진아가 괜찮은 사람 생긴 것 같아. 자꾸 밥 같이 먹자고 하는 사람이 있대. 이름이 민준 씨래. 그날 밤 창고에 혼자 남아 박스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화가 났어요. 처제한테, 저 자신한테, 이 상황 전부에게요. 비상구 계단에서의 마지막 밤이 생생했습니다.
처제가 울먹이며 말했던 그 말. 형부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거울을 봤어요. 다크서클이 깊게 패이고 살이 빠진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하루하루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힘들어? 아니, 괜찮아. 거짓말. 일 때문에 스트레스야? 응. 아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 저를 믿어주는 사람.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엔 여전히 처제가 있었어요. 2달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진아 정말 잘 지내나 봐. 민준 씨랑 한국 오면 우리한테도 소개시켜준대. 그날 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끊었던 담배를 다시 시작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제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 남자 옆에서 웃고 있을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알았어요. 이게 맞는 거라는 걸. 처제는 새 삶을 살아야 하고 저는 제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방으로 들어가 아내 옆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어둠 속에서 처제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던 얼굴, 울던 얼굴, 마지막으로 안아주던 그 떨리는 품. 그날 이후로 그 계단은 늘 비어 있지만 제 머릿속에선 여전히 그 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그 계단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국을 휘젓다가 방금 온 메시지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여보, 진아가 민준 씨랑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대. 당신한테 꼭 안부 전해달래. 숟가락을 들던 제 손이 아주 살짝 멈췄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가슴 안쪽이 희미하게 저릿했어요. 그래, 잘 됐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살피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봐. 사진도 보내줬는데 잘생겼더라. 우리 동생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응, 좋겠네. 밥을 먹었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입안에서 씹히기만 할 뿐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삼키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처제는 새 사람과 공식적으로 사귀고 있어. 행복해질 거야. 나도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해. 며칠 동안 그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끝났다고. 이제 아내한테 집중해야 한다고. 20년을 함께한 사람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결심했습니다. 아내에게 다시 다가가기로요. 퇴근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작은 장미 5송이를 샀어요. 집에 들어서며 꽃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뭐야,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무슨 일 있어? 그냥 오랜만에 사고 싶어서. 아내가 꽃을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수줍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 미소를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말엔 아내가 좋아하던 해산물 집을 예약했어요. 결혼 초에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약속 있어. 나가자. 어디? 가면 알아. 식당에 도착하자 아내가 놀랐어요.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10년은 된 것 같은데? 그러게. 그때 생각나? 응. 당신 여기서 새우 먹다가 껍질 목에 걸려서 난리 났었잖아. 우리는 웃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로맨틱해? 무슨 일 있어? 없어. 그냥 우리 좀 잘 지내보자 싶어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며칠 후엔 마트에서 와인을 샀습니다. 신혼 때 자주 마시던 거였어요. 저녁 먹고 와인을 따랐습니다. 오늘은 우리 좀 쉬자. 일 얘기 말고 그냥 우리 얘기만 하자. 아내가 웃으며 잔을 받았어요. 당신 요즘 왜 이래? 좋기는 한데 어색하네. 어색해도 참아줘.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TV는 켜놨지만 보지 않았어요. 그냥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이 얘기, 일 얘기,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시간이 흐르며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편안한 무게였어요. 여보, 고마워. 요즘 되게 행복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너무 오랫동안 소홀히 했어요. 이 사람도 외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묵묵히 옆에 있어줬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와인을 마시고 분위기가 좋아진 날이었어요. 침실에 들어가 나란히 누웠습니다.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저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아내 몸이 떨렸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천천히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아내의 숨결이 가까워지고 따뜻한 체온이 피부를 타고 번져왔어요. 아내 머리에서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짧게 비상구 계단의 희미한 불빛 아래 서 있던 처제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눈물로 젖은 얼굴. 형부 사랑해요라고 떨리던 목소리. 제 몸이 움찔했습니다. 여보, 왜? 아내가 물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그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아내에게 다시 집중했어요. 그래, 이제는 여기야. 이 사람 옆이 내 자리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아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아내가 제 품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었어요. 모든 게 끝나고 아내가 잠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내의 손이 제 가슴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 손을 천천히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모퉁이, 저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처제의 뒷모습이 지나갔어요. 계단 위에서 돌아서던 그 모습. 안녕히 계세요, 형부라고 울먹이던 목소리. 지워지지 않는 잔향 같았습니다. 가끔씩 떠오르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그 생각을 조용히 눌러 담았습니다. 그래, 넌 잘 지내면 되는 거야. 행복해. 그 사람이랑 잘 살아. 아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아내 얼굴을 바라봤어요.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얼굴. 주름이 조금 생기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여전히 제 아내였어요. 잘 자, 여보.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완전히 깨끗해지지는 못했습니다. 처제의 기억이 완전히 지워진 건 아니었어요. 가끔씩 떠오를 겁니다. 비상구 계단의 그 밤. 차가운 벽. 떨리던 숨소리. 마지막 키스.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내 옆에서 제자리에서요. 선택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우는 게 아니라 그걸 안고 살아가기로요. 처제를 사랑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 제 옆엔 아내가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아내가 또 처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아가 정말 행복해 보여. 민준 씨랑 잘 지낸대. 목소리 들으니까 내가 다 기분 좋더라. 그래, 잘 됐네. 이번엔 진심이었습니다. 조금은요. 처제가 행복하길 바랐어요. 진심으로요. 비록 제 곁은 아니지만 누군가 옆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고에서 일을 하다가도 배송을 나가다가도 가끔 처제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희미한 아픔으로 남았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낫진 않지만 견딜 만해졌으니까요. 저는 계속 아내 옆에 있을 겁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가끔 생각합니다. 처제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 행복하게 웃고 있을까? 그러길 바랐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리고 저도 제자리에서 조금씩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금기는 결국 두 사람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처제는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났고 경수는 제자리에서 과거를 안고 살아가기로 했죠.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지만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완벽한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